네, 오늘 2일차 첫 번째 세션은 이 두 번째 SRW 과정의 두 번째 모듈 그룹이 있고 모듈이 있어서 좀 혼동스러운데, 네, 두 번째 모듈 그룹 STP하고 이터 채널이라는 타이틀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저께 스위치의 기본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위치의 여러 가지 특성들과 스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VLAN 그리고 인터 VLAN 라우팅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스위치의 조금 더 고급 기능들로 STP라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STP하고 이더 채널, 요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슬라이드 쇼로 전환을 제가 할게요. 이게 어디 기본 모니터인가? 네, 잘 보이시죠? 세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화면 여러 가지 팝업 창을 정리를 못하고 채팅하다가 오늘은 조금 버벅거리네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STP, 이건 앞쪽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파트고요. 일단 STP의 사용 목적을 살펴보고 STP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STP 프로토콜에 대해서 변형된 또는 더 향상된, 진화된 STP 프로토콜의 종류를 살펴보는 식으로 이 5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TP purpose인데, 내용이 스크립트가 여러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 타이틀에 redundancy라는, 오늘은 좀 어노테이션 같은 것도 사용하면서 할까요? 어노테이션 기능 쓰면 훨씬 더, 네네. 이런 어노테이션도 있고, 펜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이 좀 작지만, redundancy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redundancy는 우리가 제1과정에서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어떤 지침의 4가지 사항, fault tolerance, security, scalability,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사항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떤 특정 링크나 장치의 장애 또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끊기는 현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자원을 제공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여분의 링크를 제공한다. 또는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백업 패스다, 올터널 패스다, 대체 경로를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느 공사 구간이 생기거나 사고 구간이 생기면 우회로라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하듯이 네트워크에서도 그 우회 경로 또는 대체 경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인 서비스의 끊김 현상이 없는 그러한 resiliency 또는 어떤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레이어 2 스위치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목적지로의 2개 이상의 경로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루프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루프죠.
리던던트 패스가 지원이 됨으로써 루프가 발생하고, 루프는 어제 3장 4장을 통해서 살펴보셨다시피 어떤 그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리던던시를 잘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바로 이 모듈 5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루프 프리 토폴로지라는 거죠. 루프 프리 토폴로지. 예. 어노테이션 기능을 제가 잘 쓰는 기능은 아니라서 자꾸 컨트롤 패널 조작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 다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로 들어왔습니다. 루프 프리벤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간단한 화면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스위치 3개가 서로 직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이 3개의 스위치로 이루어진 루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PC에서 어떤 PC로 보내든지 간에 그것이 처음에 스위치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이미 안정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면, 또는 어떤 PC가 브로드캐스트 그 프레임을 전송을 한다면, 이 우측에 있는 3개의 이 스위치들 간에 프레임이 뭐 오른쪽 방향이,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됐든 반시계 방향이 됐든 프레임이 계속 순환하는 현상이 생기죠. 이거는 지금 이터넷 이 스위치의 기본적인 동작 특성상 회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STP는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떠한 특정 링크, 정확하게는 링크가 연결된 포트입니다. 화면에서는 편지 봉투는 우리 커리큘럼에서는 다 패킷 또는 프레임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프레임이 이제 전송이 안 되게 한다, 오고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S2의 이 F0/2 포트나 S3의 0/2 포트를 논리적으로 차단하는 식으로, 물리적으로는 신호가 계속 링크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프레임을 전송하지 않게끔 함으로써 루프를 방지하는 기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STP 리캘큘레이션에 대한 건데,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쪽에 있는 이제 링크가 블락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그림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가정하고 그린 그림이냐면, 이 S2하고 S1 사이를 연결하는 이 링크라는 게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링크가 연결하는 두 스위치의 포트에 문제가 생긴, 물론 링크 자체가 물리적으로 끊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방해를 많이 받아서 통신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 링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이쪽에 원래 앞장에서는 이 2번 트렁크가 블락킹이 또는 송수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바로 즉시 STP 리캘큘레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세 대의 스위치가 우회 경로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그럼 여기서 이 두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최초에 루프가 생겼을 때 어떠한 지점을 논리적으로 프레임 송수신을 못하게 하게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정상적으로 루프 프리한 토폴로지가 생성이 된 이후에 STP를 리캘큘레이션 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또 리캘큘레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슬라이드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리던던트 스위치 링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또 스크립트가 사실 이 강의 자료가 너무 많죠.
내가 너무 많은데 사실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자를 만드실 때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이제 광고라도 좀 많이 되고 좀 그림을 좀 더 많이 섞고 설명을 많이 하고 키워드만 주로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게으른 다재기 강사용으로 그냥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리뷰도 하실 겸 강의 자료, 학생 대상 강의할 때는 꼭 강의 자료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면 좋겠고요. 뭐 좀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얘기겠지만은 어저께 김채린 과장님이 인스트럭터 커뮤니티 코리안 인스트럭터 커뮤니티에 대한 페이스북 링크 보내드렸는데 저도 사실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 개인정보라든지 너무 많은 연락 때문에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가르치는 게 이제 본업이고 학생들 대상에 좀 더 좋은 머티리얼들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희부터라도 일단 제1과정은 다 마무리하셨고 2과정도 나중에 강의를 하실 텐데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강의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파트를 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나누어서 교수님별로 챕터 한두 개 정도만 하면 우리가 벌써 20 몇 분이 되기 때문에 과정 하나, 2개 정도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의 자료들이 모이고 각자 쉐어한 다음에 본인 취향에 맞게끔 또 다른 분이 만든 강의 자료 조금 수정해서 강의하는데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인스트럭터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액티비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요. 그 외에도 오늘 아까 세션 전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의 오류라든지 그 퀴즈 정답 오류 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리시는데 저희 인스트럭터 커뮤니티 내에서만이라도 그런 내용들이 자주 꼭 이렇게 강사 교육기관에만 저하고 이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교수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고 내용 조금만 이제 익숙해지시면 저보다도 훨씬 더 강의도 잘 하시고 내용을 더 잘 파악하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이 커뮤니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강의 자료에 매번 넘길 때마다 이거 읽는 거라든지 교수님들이 이렇게 미리 예습하지 않았다면은 이 내용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들만 이렇게 쭉 보면은 레이어 2 룹이 생기고 룹이 생기면은 이런 문제 MAC address table instability 왜냐 한 번은 어떤 특정 장치의 MAC 주소가 A라는 포트로 들어온 프레임이 그러니까 1번 포트로 들어오는 프레임의 source MAC address가 A라는 디바이스였는데 잠시 후에는 이게 루프를 돌아가지고 그 프레임이 1번이 아닌 또 다른 뭐 5번, 7번 이런 데서 A라는 디바이스의 맥 어드레스를 가진 소스 맥 어드레스로 가진 프레임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스테빌리티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유사한 결과지만은 링크 세츄레이션이 금방 돼버립니다. 트래픽이 루프프리가 아니죠. 루프상의 프레임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순환 반복함으로써 링크가 금방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고 당연히 프레임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영원히 계속 루프상을 돌기 때문에 그 수신한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엔드 디바이스의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네트워크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반면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레이어 2 이터넷에서는 이러한 루프를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STP라는 것을 이용할 거고 좀 이따가 또 이더 채널이나 뭐 이런 것도 살펴볼 텐데요. 반면에
3계층 장치인 라우터에서는 이미 우리가 일과정에서 살펴봤듯이 IP 버전 4 같으면 TTL 필드, 버전 6면 홉 리밋이라는 게 있어서 패킷의 영구적인 어떤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루핑 현상을 방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디자인 또는 로컬랜드 스몰 투 미디엄 사이즈가 있고 미디엄 투 라지 사이즈가 있어서 스몰 로컬 에어 또는 엔터프라이즈급의 또는 코퍼레이트 랜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중대규모망에서는 2티어, 최소 2티어 또는 3티어 하이라키를 가져요. 스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또 말씀하시면 코어 레이어, 뭐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액세스 레이어 그래서 계층별로 스위치가 수행하는 기능을 별도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 스위치들을 이용을 해서 리던던트 패스들을 계속 제공을 하다 보니까 루프를 방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TP가 계속 정신없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던 네트워크라고, 마던 네트워크, 모던 오늘날의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이 2계층 이하 액세스 레이어에서 분배 계층 쪽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쪽 가는 정도는 레이어 2 스위치를 이용해서 리던던시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레이어 2 이상, 레이어 3로 갈 때는 스위치를 L2 스위치를 거의 안 쓰고 라우팅 기능을 가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STP가 너무 많이 돌게 되면 스위치 오버헤드라고 그럴까요? 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프 프리를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3계층 장치들이 포함된 그런 설계를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2 룹에 대한데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 플러스 뭐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스위치들에 연결된 사용자 장치들로부터 상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STP가 없다면 네트워크가 금방 다운이 될 수 있고 유사한 얘기죠, 계속. 그래서 인스태빌리티 문제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는 이제 용어로 이 앞쪽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이 이제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방금 얘기한 모든 현상, 루프 상에서 어떤 정상적이라면 목적지 네트워크에 이미 도달해야 할 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보시면 브로드캐스트 스톰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루프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faulty NIC라는 내용을 용어를 이제 여기서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STP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기본적으로 그 2계층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인데 얘가 faulty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브로드캐스트 스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또 다른 언급하는 사항으로는 IP 버전 6 패킷의 경우에는 레이어 2 브로드캐스트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일과정의 IP 버전 6 어드레스 살펴볼 때 다뤘던 내용인데요. V6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없죠. 멀티캐스트 주소, 뭐 애니캐스트 주소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약간 여기서 배제되어 있다.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러면은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역사라고 할까? STA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1985년이네요. 1985년에 출판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이름의 논문에서 이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STA라는 거,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STP와 같이 섞어서 항상 STA라는 이름을 자주 쓰고 있어요.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루프 프리 토폴로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술로서 제안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이 알고리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IEEE 표준의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가 키워드로 여기 나와요. 앞에서도 뭐 이미 제가 사용한 용어이지만 포트 블락킹입니다. 어떤 특정 포트를 블락킹 스테이트로 둠으로써 그 링크가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블락된, 차단된 그런 동작을 하게끔 하면서 추후에 어떤 리캘큘레이션을 해야 될 또는 원래 정상적인 링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블락킹된 링크를 언제 다시 열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의 조금 더 깊숙한 부분을 살펴보죠. 이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어떻게 루프 프리한 토폴로지를 만드느냐 여기죠. 어떻게 루프가 없는 토폴로지를 만드느냐. 근데 이 순서, 시퀀셜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STP가 루프 프리 토폴로지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루트 브리치라는 거를, 셀렉팅 한다라는, 셀렉팅 얘기도 이런 표현도 하고, 우리말로 선택한다 또는 선출한다. 뭐, 일렉션, 뭐 이런 용어로도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루프를 이루고 있는 또는 더 광범위하게는 서로 끊기지 않고 연결된 모든 스위치들 간에 무엇인가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 이 여기서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가 당연히 아니고 어떤 매니지먼트 프레임들이에요. 뭐 컨트롤용이라고 뭐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매니지먼트 프레임들을 이제 주고받고 컨트롤 프레임, 매니지먼트 프레임 이런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스위치가 루트는 뿌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루트는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하나, 나무의 뿌리가 하나씩 뿌리도 아래로 내려가면 뿌리가 새끼를 쳐서 여러 개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학생들이 이전에 강의하다 보면 질문하는 학생도 있던데 그렇게 일일이 따지는 거는 아니고 뿌리가 하나인데 줄기가 올라가면서 줄기가 여러 개 가지가 브랜치가 이제 나오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복수개의 스위치로 이루어진 레이어 2 스위치들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스위치 하나를 뿌리로 만드는 거고 그 뿌리로부터 하나하나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다. 그럼 뿌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뿌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로부터 모든 스위치들이 연결된 트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죠? 트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뭔가 알고리즘을 돌릴 거예요. 그거는 뒷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그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는 아직은 트리 모양이 안 나오고 루프가 많이 보이는 그런 토폴로지지만 논리적으로 피지컬 토폴로지의 어떤 포트들을 블락킹 상태로 만들므로써 즉 리던던트 패스를 블락킹함으로써 트리가 만들어진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루프리한 토폴로지가 계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루프리한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사용자 트래픽을 서비스 하다가 어떤 아까도 계속 예로 들었듯이 특정 기존에 액티브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포트나 링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캘큘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 STP가 계속 이 STP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뭐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또 다른 조금 주기가 긴 값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과는 달리
스위치는 보통 헬로우 타이머 같은 거를 이용하는 프로토콜들은 거의 이제 값이 작거든요. CDP 같은 인접한 스위치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쓰이는 타이머들이죠. 그런데 이 스패닝 트리도 거의 제가 정확히 한 2초 정도인가? 이것도 물론 우리가 관리자가 매뉴얼리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값이긴 한데 굉장히 자주 리캘큘레이션을 해서 네트워크 이상 상태 발생 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상 상태 발생 시 트리거링이 되니까 그 해당 페일러가 생긴 인접한 스위치들은 훨씬 더 금방 리캘큘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TP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요. 제가 이 비디오를 함께 한 5분 정도 시간이 되는 비디오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STP 오퍼레이션이 제가 지금 설명은 배경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교수님들한테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는 이 비디오를 보면은 조금 더 여기 비디오가 있는데요. 아마 음성은 제 컴퓨터에서만 나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데 캡션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캡션을 같이 보시면서 캡션은 이제 영어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Spanning tree protocol is really useful when you want to have redundancy in your network. You want to have backup paths, backup links, backup switches, but this causes potential loops in the environment. In this case, the spanning tree protocol has recognized there's a loop in the environment and it's shut down one of the links. This is what we want the spanning tree protocol to do. So right now, when PC1 pings PC2, it takes that pathway. Now, what if the link goes down between S1 and S2? Well, in that scenario, spanning tree protocol will recognize that the link is no longer there. And then it will take that blocked port and change it from blocking to forwarding, and now we have our alternate path to reach PC2. 제가 방금 스톱했는데요. 조금 전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서 블락 링크 상태를 블락 포트 또는 링크 상태를 블락킹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가 대체 경로를 우회 경로를 찾으면서 포워딩이라는 용어를 소개했어요. 블락킹, 포워딩, 그다음에 지금 나오듯이 alternate path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중지하고 언급드렸습니다. And redundancy has been achieved. Now,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spanning tree protocol? S1 will forward a packet to an unknown destination out of both ports, except for the one it came in on. The packet will reach PC2, but notice that S2 and S3 are similarly forwarding the packet, and the packet is going around the switch network. A second version of the destination packet hits PC2, even though it already got the first one. Notice the packet's going back to S1. S1 is now getting false information into its CAM table as to the location of PC1 and PC2. PC1 receives this packet that it sent to PC2 back at itself, and the process begins again, duplicating on the network. PC1 and PC2 keep receiving duplicates, and S1, S2, and S3 are confused as their CAM tables continue to fluctuate, causing an instability in the MAC address table. This will eventually shut down, essentially, communication on the network, causing a layer 2 broadcast storm. This is what happens if we don't have the spanning tree protocol. If we turn the spanning tree protocol back on, order is restored, redundant links are blocked, and we have a path through the network. Okay, let's test this out on the live network. I set up my home network to mimic the topology for the spanning tree protocol. I have 3 switches that are connected to each other, creating a loop or redundancy in the network. I'm located at PC1.
I also have a console connection to S1, and my IP address is right here, 192.168.1.100. I connected a second PC to switch 2, and it's located at 192.168.1.1. Now, S2 is the root bridge, and therefore S1 has an alternate port in blocking mode right here. Let's take a look and verify what's going on. And then what I'll do is I'll disconnect the Ethernet cable connecting S1 and S2, and we'll see if the spanning tree protocol will recognize the broken link and then reactivate and take the blocking port from blocking to forwarding, thus adding redundancy and allowing packets to travel across the network. So let's verify, first of all, that everything is working. All right, here's my command prompt, and you can see that I can ping PC2 at 192.168.1.1. Also, I have a console connection using PuTTY. See here, I'm in S1 right now, and I'll type enable, and then I'm going to put in the command show spanning-tree VLAN1. When we do that, you can see that the root ID and the MAC address of the root bridge, this is not the root bridge.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스위치 장치 세 대를 연결을 해놓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show spanning tree VLAN, VLAN1에 대한 이 기본 디폴트 VLAN이죠. VLAN1에 대한 spanning tree 현상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조금 비디오가 빨리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제가 이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이 화면이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VLAN 0001서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root ID라는 게 있고 breach ID라고 있고 아래쪽에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 show spanning tree VLAN에 대한 명령어의 출력은 총 3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파트는 root ID인데 그 루트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장치일 수도 있고 이 장치가 아니라면 실제 루트 브리지인 스위치의 여러 가지 ID 정보라면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여기 나오는 priority, MAC address, 뭐 그런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파라미터들이라서 요거를 이제 ID 값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런 아이디를 가진 루트 브리지, 즉 스위치의 특성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요 아래쪽에 브리치 아이디라는 두 번째 섹션은 지금 S1, 이 출력물이 스위치 S1에 대한 쇼 출력물이잖아요. 쇼 스패닝 트리 VLAN1 출력물인데 그 S1에 대한 브리치 정보입니다. 우리가 스위치는 역사적으로 기본적으로 브리치에서부터 발전이 돼서 이제 스위치라는 이름을 얻게 돼서 이 스위치를 동작하는 많은 핵심적인 이제 이론들, 알고리즘들은 브리치라는 이름을 아직도 많이 쓰고, VLAN 우리가 어제 3장인가 4장 때도 제가 브리치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리치라는 이름을 아직 스위치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브리치 아이디는 S1에 대한 프라이어리티와 맥 주소, 이 S1에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실제로 이 S1 스위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라기보다도 직접 액티브 데이가 스테이트가 업인 상태로 어떤 상대 장치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포트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포트들을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연결된 포트들, STP와 관련된. 그래서 1번과 2번은 각각 이 포트에 연결된 이 포트의 역할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이 컬럼에 롤해서 루트냐 뭐 ALTN이냐 DES냐 이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지금 FWD면 forwarding state, 정상적으로 패킷을 정수신하는, BLK면 blocking,
그 다음에 뒤쪽에 프라이티나 뭐 유형 이런 것도 뒤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show spanning tree VLAN1이라는 show 명령어를 통해서 나오는 요 출력물을 읽어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계속 이어서 마저 보겠습니다. This switch has port 2 in the alternate role in blocking mode, where the status is blocking. So I am the switch here, S1, and this port is blocking. Now what I can do is, I can telnet over to the root bridge, the boss switch. We'll telnet over there. And we'll verify that it is the root bridge. And you can see it says, this bridge is the root. And then S2. 네, 이 출력물에서 보듯이 지금은 스위치 S2에서 동일하게 show spanning tree를 VLAN1을 본 건데요. 이 S2가 브릿지로 이미 selecting 되었기 때문에 root ID에 this bridge is the root라고 나오죠. 예. 그리고 아래쪽에 bridge ID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면은 위에 root ID 섹션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priority나 MAC address나 이런 것들이 다 같죠. 그리고 이 스위치는 루트이기 때문에 이 루트에 연결된 모든 다른 포트들은 블락킹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포워딩 상태로 지금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Alright, so what I'll do, notice all ports are in forwarding. Alright, I'll exit out and go back to S1. So now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disconnect the Ethernet cable connecting S1 to S2. Alright, there goes the cable. And you can see that a link just went down. So we'll do a show spanning dash tree VLAN1, and you can see that we've lost a switch port. And notice this is in learning mode, status learning. So it's changing from blocking, notice port. 지금 스위치 세대의 토폴로지가 지금 링크 하나를 끊음으로써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리캘큘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스위치의 특정 포트가 포트 상태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LRN이라는 learning이라는 스테이트인데요. 이 포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o learning, and if I put the command in again, now it's forwarding. And now I should be able to ping PC2 once again. And I can, except this time, the path that it's taking with the broken link is this way. 네,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일과정에서도 몇 번 비디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커리큘럼 내에 있는 비디오는 복잡하고 어렵게 막 스크립트로 적어놓은 내용들을 조금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 머티리얼이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패킷 트레이스, 이게 STP Loop Prevention Investigation 패킷 트레이스가 제공이 되고, 이건 오후에 앞쪽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실제 패킷 트레이스상의 스위치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한 번씩 해보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입니다.